알파고가 바둑을 못 둔 이유는 기력이 떨어졌거나 학습 능력이 적은 거죠. 근데 우리 알지만 알파고와 이세돌은 뭐가 다릅니까? 이세돌은 바둑 한 수 한 수 들 때마다 감정의 기복이 생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좋은 수를 뒀을 때 어떨 때는 절망적인 수를 두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실수한 이유는 지력과 학습 능력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세돌이 실수했던 거는 지력과 학습 능력이 아니죠. 감정의 문제죠. 바로 그 감정을 치고 들어가야지 애들의 학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부모는 이걸 갖다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분리시켜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감정을 보살펴줘야겠다. 우리 많은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분리되진 않았다. 정서적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학습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참 정말 사람들한테 많은 예시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시를. 예.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짱만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너무 머리는 좋아. 그 뒤에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그 다음에 생략된 얘기들. 닭살이 돌아. 그래. 닭살이 돌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 닭살 강의를 들으면서 닭살이 들어온 건 진짜 그러니까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명언들이 막 후두둑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찌찌뽕님이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에 좀 차별을 두고 뭔가를 해주려다 보니까 자꾸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긍정 요인으로 뭘 더 주겠다 이런 것들. 결빈선님도 당근을 주려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를 얻는 거에 몰두하게 되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남겼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오다면은 그걸 이제 강의적으로 이제 수단과 목적의 전치,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돈을 주는 보상이 꼭 나쁜 보상은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는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보상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면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목적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긍정 요인을 던져줬는데 꼭 우리가 긍정 요인을 던져준 이유는 뭡니까? 긍정 요인을 가지라가 아니라 긍정 요인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목적이고 긍정 요인은 수단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폐로 던져줬을 때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뀌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이 돼 버리고 이게 수단이 돼 버리는 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렸다. 우리가 목적과 수단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제 그런 전도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발생하기가 굉장히 그게 쉽게 얘기하면 쉽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학생들 대할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거고요. 부모님이 거꾸로 인내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민을 한 다음에 애한테 맞춰서 이걸 던져줬을 때 평상들이 근데 애들이 원하는 게 꼭 돈 같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엄마 잔소리 없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자유시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를 애들은 뭐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기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잔소리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잔소리가 뭐냐면 부정 요인이거든요. 잔소리 중에서는 긍정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뭘 재미냐면 야 엄마가 너한테 준 당근을 갖다 제시해봐. 그러면 뭐 답을 못해. 엄마가 준 채찍 금방 빽빽히 쓰죠. 빽빽히 쓰죠. 엄마가 준 긍정은 성적 어려움 뭐 해줄 게밖에 없어요. 애들 딱 긍정 요인 쓰라 그러면 하나 쓰고 끝나는 겁니다. 성적 어려움 뭐 해줄게 이거이고요. 부정 요인은 뭐 이빨 닦아라 뭐 해라 뭐 수도 없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똑같이 학생들의 개인의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보고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긍정 요인 자체도 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엄마도 진짜 한번 너한테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할게. 네가 이거 한번 해내면 그러면 이제 애들 그 자체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고 움직여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해 나가면서 항상 지혜롭게 긍정 요인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니즈를 갖다가 부모들이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을 아이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발표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모든 교육학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 저는 이제 강사니까요. 교사는 아니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당연히 실력이고요. 실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두 번째 열정이고요.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하듯이 눈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분들을 하면서 이제 저도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 제
어떤 의미에서 이 선생님 참 좋았다는 느낌을 받고 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야, 저 선생님 참 눈높이를 잘하실 것 같다. 우리는 그 말은 안 해도 그 감정을 받았을 때 제일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만났을 때 제 선생님에 대한 극찬이 뭐냐면 야, 저 선생님 아직도 애 같으셔. 근데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부모들도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야, 저 선생님 너무 엄격하셔. 저 선생님 너무 뭐 어떤 점, 저 선생님 저 강의력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 저 선생님 평가가 좋으시다며, 내년에 교감되신다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과 긍정 의견이 갈려요. 네. 우리 애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어떤 담임 선생님 보고서 야, 저 선생님 정말 애 같으시다. 그러면 학부모 모임에서 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담임에 대한 얘기는 끝이에요. 이미 최고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왜? 눈높이를 하실 거니까 애들의 말을 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모는 뭐냐면 애 같은 부모죠. 애 같은 부모. 애 같은 부분 네, 다 들어줄 것 같고. 애 같은 눈높이가 그냥 딱 맞는 거죠. 네. 아이 수준에. 근데 이게 엄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늘 나오는데 엄격하면서도 애 같은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진짜 어려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 예. 우리 잘생긴 옥동자 뭐 이런 거. 너무 어렵다. 미남 옥동자 이런 거 같으니까 재미없는 옥동자 이거랑 네. 똑같잖아요. 둘 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김지연 님이 쉬우면서도 참 어렵네요. 이렇게 짧은 댓글에 한숨에 좀 섞여 나오는데 선예 님이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고 기다려주다 보니 네. 이 아이가 자꾸 포기하려 한다. 그때 어떤 격려의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아파야죠. 사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 그렇죠. 공감하는 네. 게 중요하군요. 그렇다. 왜냐면 우리가 그 아이한테서 야 힘내라고 취업한다고 애들이 될까요? 그거 우리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애들과 어른의 관계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을 쭉 하다가 좌절할 것 같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와서 격려하는 거랑 같이 아파해 주는 거랑 제가 어느 게 더 힘을 얻겠습니까? 같이 아파하는 아파하는 거죠.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막 이제 강의 그만할래. 피곤해. 사는 거 뭐야 이게 인생이. 근데 오셔서 야 괜찮아. 너 이거 다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험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야, 너 힘들지. 나도 요새 힘들다. 나도 이제 아나운서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아침에 뭐 나와야 되고 이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제가 공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과 어른의 관계라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만나도록 노력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공감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내미 다 좌절하고 힘들어하는데 레고 요번에 조립하다가 이게 부서졌어.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좌절했어. 근데 난 그 부분에 공감이 없으니까 이게 장난감이 부서져서 어떡하니.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레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레고가요 장난감 중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레고 엑스퍼리먼트, 레고 실험이라고 그러는데요. 레고 회사가 80년대 망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허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닌텐도랑 게임기가 등장해요. 게임기 앞에 다 안 될 줄 알았죠, 게임이. 근데 문화인류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게임기 놀다가 나중에 레고도 엄청 갖고 놀더라고. 그리고 레고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까 나왔던 레고를 완성하고 났을 때의 성취감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아니, 부모가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유형에서 본인의 생각이 어느 순간 조립이 돼서 새로운 자신만의 장난감을 또 만들어내니까 부모 입장에서 봐도 뭔가 상상력을 건드려줄 수 있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아이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엄마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엄마 같고 친구 같으면서 옆에서 함께하는 그런 부모지만 사실 옆에 지켜보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고민이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질문을 올려주고 네. 계세요. 영상 통화가 지금 막 걸려왔는데 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일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 엄마세요? 예, 저는 금호동에 사는 주원이 엄마인데요. 주원이 반갑습니다. 엄마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원이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 집 아이는요, 딴 거는 없는데요. 네. 그 필기구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오. 중학교 때 샤프를 거의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이런 종류를 해서
해서 컬렉션으로 쫙 가지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애가 좀 유난스러운가 보다 네. 그냥 이러고 좀 혼도 내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도 해봤는데 네. 주변에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공통적으로 샤프를 많이 먹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이라 더 그렇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다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이들 그 허세라는 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애들 문화가 아닌가. 그걸 이제 또 허세라고 딱 규정을 지어서 이렇게 바라봐야 하나. 그게 좀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실질적인 고민이세요. 그런 그러죠. 거죠. 그렇죠. 예. 요즘 애들도 그런데 사실 저희 때도 색색별로 똑같은 브랜드 이렇게 쫙 이렇게 정렬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때와 요즘 아이들의 그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다 그럼, 보니까. 부담도 되고. 예. 아니 그러면 직접 그걸 사주세요? 아니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날 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아이가 삼촌이나 이모들한테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이렇게 그거 사달라. 기다렸다가. 네. 입금받는 날이 있어.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엄마 입장에서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지나가는 유행처럼 이러다 말겠지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허세니까 교정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시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백화점 가면 애들이 막 누워서 막 울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제일 해서 안 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그거 사주는 거거든요. 눈물 그치기 위해서 사주는 예, 거. 근데 왜 사주는 게 왜 문제냐면 정말 재밌는 건 사준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사줬는데 바로 대부분은 그거 쳐다도 안 보죠. 그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그걸 구분을 해줘야죠. 근데 네. 진짜 좋아하는 거라면 당연히 사주고 거꾸로 장려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다른 애들도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제일 하는 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뭐 우리 풍선 같은 거 다른 애들이 들고 있으면 다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좀 돌아다니 보면 풍선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거 진짜 좋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저라면 이런 얘기도 들려줘 가면서 네. 네가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 때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니 아니면 네가 그 펜스를 가졌을 때 어떤 점들이 좋으니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의 확률이 높겠죠. 후자의 확률보다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애들의 선호가 있기 때문에 이 선호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애들을 몰아붙인다는 게 바로 그건데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모으셨잖아요 옛날에. 네네. 근데 그것 중에서도 정말로 유별나게 좋아하는 애가 있잖아요. 네. 그거 모으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자기의 소중한 경험이고 어른이 됐을 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애들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지 이거인지를 갖다 네. 먼저 분별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오는 들어가는 경비를 어떤 건지 명확히 가려주셔야죠. 애들이 뗐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인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네. 안 사주고 적게 주지 말란 뜻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네가 거꾸로 이제 너 성적 올라가면 이거 사줄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네 한 달 용돈은 얼마인데 예, 이 안에서 네가 이걸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한 달 용돈을 올려준다면 너는 왜 이 용돈을 올려받아야 되며 이런 얘기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 말씀드린 건 애들의 선호가 어떤 건지 두 번째 거기에 나오는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댓글에 여진님께서 아이들에게 뭔가 물질적인 걸 주기보다는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기, 자전거 타기 이런 보상 해줘야겠네요. 근데 이런 방법 좋죠. 너무 좋죠. 네. 예. 아이가 뭘 저학년일 좋아하는지. 경우에. 네. 저학년일 경우에. 중3 싫어하죠. 아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 사이에서 자존심 상할까봐 혹시 그렇죠? 뭐 그럴까봐 뭔가를 더 사주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이 허세를 부린다는 것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그 필살기 세 가지로 딱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네, 이제 첫 번째 허세는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출발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찍을 들지 말고 이런 경우 당근을 제공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가 아닌 특히 헛된 기대가 아닌 믿음을 던져줘라. 네,
우리 아자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좀 더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아이들이랑 공감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너 왜 허세 부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뒷면을 좀 잘 봐줘야겠다는 반성을 했어요. 자,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주어야 될 거는 메이크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애 같은 부모, 우리 정종철 씨 특히나 그런 거 잘하실 것 최고의 같은데. 부모님이시죠. 믿음 줄게. 네, 좋습니다. 오늘 댓글로 소통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해주신 최진기 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일은요, 부모 처세술 랭킹쇼가 방송이 됩니다. 실시간 댓글 영상통화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댓글창 닫고 인사드릴까요? 맞춰라 댓글창!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믿음 줘야 돼. 그러게요. 아이들한테. 기대감이라는 느낌 좀 따님하고는 많이 대화를 많이 하시겠어요. 갑자기 없으시네. 믿음인 거죠. 믿음인 거지. 기다려주시고. 이게 이론과 실천은 다르니까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어려움 겪으신다니까